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들 합니다만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성공의 기준으로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를 꼽곤 하는데요. 성공한 직업으로 꼽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수임료를 단 한 푼도 안 받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월급도 동기 변호사들에 비하면 훨씬 적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 국내 최초의 비영리 변호사 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2부에는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또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립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2월 10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변호사법 1조 1항에 보면은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상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변호사법 1조 1항을 실천하고 있는 분을 모셨는데요. 국내 최초의 공익변호사 단체이자 국내 최초 비영리 변호사 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공익인권법재단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어떤 재단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이게 좀 생소한 개념이어서 제가 발표나 토론을 하러 가면 보통 소개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공익법무법인 또는 네. 공익로펌 이런 식으로 좀 잘못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쉽게 이해를 하시자면 이제 공익활동만 전업으로 해서 일하자는 변호사들이 모인 네. 일종의 NGO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이름에서 이해하실 수 있듯이 저희가 일반 변호사 사무실 과는 좀 다르게 수임료를 별도로 받지는 않고 있고요. 네. 이제 모든 저희 운영과 사업을 전액 후원금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원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최근 몇 년은 계속 적자 재정이어가지고요. 일반 후원자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별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후원을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만약에 후원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후원을? 감사합니다.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온라인으로도 후원 신청해 주실 수 있고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전화번호도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공감 치면은 거기에 홈페이지가 있고 맞습니다. 거기에 후원하는 방법도 있겠군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 출범을 했나요, 공감은? 저희가 시작한 거는 2004년이에요. 그래서 올해로 한 12년 차 정도 되고 있고요. 시작은 2003년에 당시에 연수원 2년 차였던 저희 동료 변호사가 있는데요. 그 연수원으로 이제 특강을 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님이신데 당시에는 변호사였던 박원순 변호사님이 연수원으로 특강을 오셔서 변호사 업계에도 블루오션이 있다.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런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하는 이런 영역에서 전업으로 일하는 변호사들이 지금은 하나도 없는데 이런 일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특강을 해주셨고 당시에 이제 그 특강에 깊은 감명을 받고 제 동료가 수료하기 전에 박원순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그 당시에 박원순 변호사님이 사무총괄 이사로 계셨던
그 아름다운 재단 안에 팀을 만들어 보자 해서 그 팀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한 달 후에 3명의 변호사가 그때 저도 같이 해서 4명의 변호사가 2004년 1월부터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그 아름다운 재단하고는 독립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어진 건가요? 네, 그렇죠. 그쪽에서 후원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애초에 이제 인큐베이팅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하셔서 저희가 뭐 재정적으로나 좀 사회적인 신뢰도 면에서 독립할 수 있으면 이제 혼자 갈 길을 가라 이런 취지가 있었거든요. 공감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네. 그렇죠. 어떻게 그 제목을 붙였어요? 저희가 처음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이국리 저국리 하면서 만든 이름이고요. 근데 갈수록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공감이라는 게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자. 그래서 뭔가 도와준다, 지원한다 이런 시혜적인 입장도 아니고 정말 그 자리에 서서 한편이 돼보자라는 취지인 건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처음 공감이 출범을 할 때 1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하고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다고 하는데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비결. 이게 이제 처음 시도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 주위의 선배 변호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은 좋은 일이긴 한데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부는 수익 사업도 하면서 일부는 공익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여러 의견들을 주셨죠. 그래서 이게 처음 시도되는 일이었는데 다행히도 또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국내 최초의 비영리 변호사 단체죠.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라미 변호사 또는 공감의 활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문자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공감에 시작할 때 변호사분들이 한 4분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은 몇 분이세요? 지금은 8명. 배로 늘었네요. 네, 변호사 8명에 또 저희 지원해주는 스태프분 3분 해서 총 11명이 되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맡고 있는 뭐 영역이랄까요? 다 다른가요? 네네. 저희가 이제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한 인권 옹호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주로 지금 하고 있는 활동 영역이 장애인권, 이제 이주민과 난민 영역, 여성, 빈곤과 복지, 취약노동, 성소수자, 국제인권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변호사가 영역을 한 가지나 2가지 정도를 이제 맡아서 관련된 소송이나 필요한 법 바꾸고 만드는 작업들, 연구조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 변호사께서는 어떤 저는 제 주요 관심사가 여성인권하고 또 아동인권이어서 이와 관련해서 쭉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러면 그 어린이집 사건 같은 것도 관심이 많겠네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엄마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사건이 터지면 굉장히 남의 일 같지 않고. 네, 맞습니다. 변호를 맡으면 승률은 높은가요? 저희가 이제 사건 지원 신청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이제 법률 지원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이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지 아닌지도 따집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이기겠다 싶고 시작한 사건은 잘 이기는 편이고요. 그런데 또 저희가 어떤 공익적인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이기는 사건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게 지더라도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측면에서 뭐 헌법재판소에도 사건을 가져가고 법원에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패소를 불구하고 하는 사건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승률을 많이 잡아먹죠. 네. 보통 우리가 변호사라고 하면은 뭐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공감의 변호사들은 뭐 수임료도 안 받고 보수도 안 받으면은 월급도 굉장히 적다는데 어떻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연수원 동기들이 로펌에 가서 뭐 돈 버는 거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은 비교가 좀 많이 안 되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뭐 또 그냥 일반 저희 사회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면 뭐 저희가 그렇게 막
힘들게 살 만큼 예.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에는 이제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지금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저는 굉장히 즐겁게 이제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충당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액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예. 저희가 하는 일이 가끔은 또 정부를 상대로 뭐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하고 또 기업을 상대로 하다 보니 후원이 이제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올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달 뭐 1, 2만 원씩 후원해 주시는 개인 후원자분들의 후원으로 사실 여태 버텨왔던 거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활동을 더 지속할 수가 있겠죠. 후원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는 월 정기 후원자가 한 네. 1,200명 정도 돼요. 1,200명.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변호사 수나 스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지금 한 3, 4년 사이에는 계속 좀 적자 재정인 상태이고 네. 그래서 그때 뭐 좀 프로젝트를 따야 되기도 하고 예. 네. 그런 그러면 상황입니다. 1,200명의 후원자들이 매월 일정액을 네네네. 그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아니요. 본인 원하시는, 마음대로? 네, 뭐 5천 원씩 하는 분도 있고, 뭐 많게는 뭐 10만 원씩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보통은 네. 한 1, 2만 원 정도 소액으로 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의외로 법조인들은 또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상하게.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법조인 계시면은 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할지도 모르죠. 대형 로펌에 비해서 대우도 형편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고도 계속 하시는 거 보면은 뭔가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떤 게 가장 큰가요?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경제적인 대가에 대한 어떤 뭐 기준만 낮추면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왜 변호사들은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변호사가 다 예.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왠지 뭐 돈만 수임료만 많이 주면 영혼을 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사실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뭐 돈을 보고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예. 이 필요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가는 일. 네. 그리고 정말 그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정말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업무 만족도가 업계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변호사께서 지금 한 10년 넘게 쭉 활동해 오면서 기억에 남는 의뢰인 있어요? 뭐 굉장히 많은데 최근 사건 중에 생각이 나는 분은 예. 제가 이주여성 그 지원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국제결혼 필리핀 여성하고 국제결혼을 하신 예. 한국인 남성이 저희 사무실로 의뢰를 해주신 사건이었어요. 예.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제 필리핀 여성하고 한국인 남성을 소개해준 한국 그 중개업체. 중개업자가 현지에서 이 여성을 맞선하는 과정에서 뭐 임신 출산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속옷을 탈의시키고 이제 알몸 검사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몸 검사를 2차례나 하고 그다음에 결혼해서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비자 이제 수속 기간이 한두 달 정도 걸리는데 예. 그때 그 중개업자가 필리핀 현지에서 운영하는 숙소에서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강제추행 피해도 입으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편분이 아내가 입국한 다음에 예. 그 사실을 알고 이걸 좀 도와달라라고 연락이 와서 사건 지원을 했었는데 예. 그 사건이 그래서 이제 최근에 다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예. 배상까지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바로 한 달 전인가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예. 배상까지 받아서 지금 아이랑 잘 지내고 있다라고 연락을 주셔서 다행이군요.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예. 지금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또 많이 있을 텐데 네. 그런 학생들 중에서도 인권 변호사를 하겠다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떤 말씀을 해 주시고 싶으세요? 이제 변호사가 된다, 뭐 법조인이 된다, 법을 공부한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목표가 아니잖아요. 예. 변호사가 돼서 이제 뭘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이 인권 변호사가 될 필요는 또 없죠. 그래서 예. 굉장히 이 변호사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는 걸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고 그중에서도 저희 사무실처럼 그냥 공익활동만 전업으로 하는 선배 변호사들이 있구나. 네.
라는 그런 생각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자신의 진로 중에 하나로서 예. 인권 변호사 또는 공익활동 전담 변호사라는 길이 있다라는 걸 알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예. 앞서 그 필리핀 이주 여성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이제 인권 침해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아직 그 인권에 대한 개념도 부족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 의식도 부족한 건데 어떻게 행동하면 우리가 인권을 좀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인권을 지킨다는 게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봐야 되고 예. 또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예. 그거를 반영하면 내가 좀 불편할 수 있겠구나라는 불편함을 좀 감수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지 10년 넘게 활동을 해오면서 인권 현실 많이 나아졌나요, 우리나라가? 글쎄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뭐 좀 나아진 부분도 있고 아동인권 같은 경우엔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조금. 예, 네. 어떤 일이 가장 어려웠어요? 일을 하면서 인권 변호사로서.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지금 관심 가지고 계속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이주아동의 그런 교육권이라든지 예. 건강권을 보호하자라는 취지의 이주아동 권리보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이 법을 이 전 국회에서도 좀 만들어 보려고 국회의원실하고 작업을 했는데 그때도 그냥 자동 폐기가 되고 국회가 예. 이제 끝나면서 이번 국회에서도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한 가지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이 아동들 기본적으로 아동이 유권자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투표권이 없으니까 이 아동과 관련된 법을 보면 너무 허술하고 구멍이 많은데 예.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게다가 이 이주 아동은 또 한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도 아니에요. 네. 외국 국적인 아이들이니까 이 국회의원들의 관심에서 멀어도 더 먼 거예요. 그런데 실태를 보면 어쨌든 한국에서 사는 이 아동의 이 최소한으로 의무 교육을 좀 안전하게 받고 예. 위급한 상황에서는 치료도 받고 이렇게 좀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안타깝고. 국회의원들이 원래 표가 안 되면 움직이질 않아요. 이제 그러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만들으라고 막 또 말을 해야 되는데 예. 또 일반인들하고도 이게 참 호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도중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질문 주셨어요. 7102번이 주셨는데 죄송한 질문입니다만 수임료가 없다면 수임료만큼 후원을 해야 하나요? 국선 변호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 네네. 수임료만큼 한 분이 후원을 해주실 수는 없을 거고 예. 여러분이 십시일반 모아주시면 이제 그게 큰 힘이 될 거고요. 예. 국선 변호사는 그러니까 법원의 일종의 법원, 그러니까 정부 지원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이제 국선 변호사인 거죠. 그래서 예. 법에서 국선 변호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요건들이 있고 예. 거기에 해당하면 법원에서나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소정의 액수를 받고 무료로 지원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일반 변호사들이 국선 변호를 하기도 하고 예. 각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국선 전담 변호사들이 하기도 하고 하죠. 예. 뭐라 그럴까요? 우리 공감 측에서 정부에서 이런 건 좀 도와줬으면 하고 싶은 건 없어요? 저희가 뭐 정부에 그렇게 바라는 건 없고요. 예. 좀 저희가 하는 여러 소수자의 인권과 관련된 이슈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예. 지금은 사실 그런 통로들도 많이 차단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저희가 필요한 법을 바꾸자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어서 예. 그런 이야기를 좀 더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가지고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는 있는데, 그동안 공감이 이뤄낸 성과 많을 텐데, 좀 자랑하고 싶은 성과가 있어요?
그러게 너무 많아서 저는 제가 12년 차이고 또 이 원년 멤버이다 보니까 예. 요즘에 가장 좀 보람을 느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처음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 공감 이후에 저희랑 비슷한 저희를 모티브로 한 예. 공익 활동을 하는 후배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단체도 한 2개 정도가 더 있고 예.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전업적으로 하시는 개인 변호사도 있고 예. 굉장히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공익 변호사 한마당을 해봤어요. 1박 2일 MT 가서 예. 같이 좀 고충도 나누고 응원도 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예. 한 50여 명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 후배들을 보면 굉장히 좀 뿌듯하죠. 그래서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예. 그 앞서 공감 우리 공익 변호사도 후원하고 싶으면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했는데 전화번호도 뭐 말씀을 해 주시죠. 뭐. 네. 그거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게 아니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이고요. 예. 02-367-7740번으로 전화 주시면 3675에 7740. 7740. 예, 예. 그러면 그렇군요.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질문이 들어왔어요. 3662번 네. 애국자이십니다. 1122번 후원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3675-7740 7740번입니다. 예, 네, 후원하고 감사합니다. 싶으신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글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 서로의 차이를 알아보고 상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성 대변인으로는 개그맨 이정수 씨 그리고 여성 대변인으로는 심리학자 김선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남녀 심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오늘은 올바른 언어 예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곧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모처럼 친척 친지가 모여서 신년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인데요. 결혼하지 않은 아버지의 형에게 인사를 할 때 삼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와 같이 삼촌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은 적절한 표현일까요? 아버지의 형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 예절입니다. 특히 삼촌은 결혼하지 않은 아버지의 남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로 쓰이지만 아버지의 형에게는 쓰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삼촌보다는 큰 아버지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바른 언어 예절이 의사소통의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정혜선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 함께할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개그맨 이정수 씨, 김선희 부부클리닉의 김선희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안녕하세요.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아기 돌잔치가 있어가지고요. 오. 큰 행사를 한번 치르고 났더니 좀 힘들기도 한데 조금 예.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지금 전 많이 어른이 됐습니다. 돌잔치 어디서 하셨어요? 여기 강남권에서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김선희 원장은 별일 없으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좀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약간 시크한 매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오늘 우리 제작진이 네. 김선희 원장 또 이정수 씨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게 네. 뭐제 의견도 있습니다만 오늘부터 승자를 가리는 건 없애기로. 아 진짜요? 아, 네. 전 좋은데 저는 이런 승부 개념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막 이렇게 누가 누구를 이기고 막 이런 거. 그래요? 그러면 좀 아쉽네요. 김선희 뭐 원장은 다수결로. 어떠세요? 네. 뭐, 저도 근데 제가 이긴 횟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승률이 해요. 높았기 때문에. 네. 뭐 그래서 전 더 억울한 거예요. 저는 많이 졌는데 이길 기회도 안 주고 기회도 이렇게 안 주고. 끝내버리면 전 영원한 패자로 남으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네,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 김선희 원장, 개그맨 이정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또 남녀 심리와 관련해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지금 옆 스튜디오에서 용경빈 아나운서가 앉아 딴 분들은 계신데 너무 많은데 혼자서 라이브로 저렇게 글쎄 하시더라고요. 말이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설 연휴가 다가오니까 추운 것도 좀 괜찮은 남자 아나운서 윤경빈입니다. 자,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남자 직원이라서 혹은 여자 직원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봤다는 분들 아마 많을 텐데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직장 내 남녀 차별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남성의 경우는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오직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해야 할 때를 뽑았고요. 여성의 경우는 커피 타기나 복사하기 같은 잔 심부름을 여자니까라는 이유로 해야 할 때를 직장 내 남녀 차별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직장인이 이처럼 부당한 차별을 당했을 때 그냥 참는다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 직장 내 남녀 차별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경빈이었습니다. 네, 지금 들어봤습니다만 남자 경우에는 힘쓰는 일을 막 시키고 네. 또 여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잔심부름 같은 거 시키는 그런 걸 사례로 꼽았는데. 아니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너 여자한테 짐 심부름 무거운 걸 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긴 또 하죠. 네. 어떻게 글쎄요, 이거를 진짜 차별로 봐야 되냐는 또 본질적인 문제가.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저희는 또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는 프로그램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런 회사 생활에서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남녀 차별을 느낄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제일 크게 느끼는 그 부분 현존하는 남녀 그 성별의 그 차이 부분이 저는 연봉인 것 같아요. 연봉. 예,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예. 아 진짜요? 예, 그래서 2014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지시스템에서 네. 공시된 2013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자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작가보다 낫네요. 예, 저도 과연 이게,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이제 찾아봤죠. 예. 그래서 이제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이제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다 상장사고요. 근데 네. 남녀 연봉을 모두 공개한 46개사의 네. 거를 이제 조사를 했더니 평균 연봉이 남자는 8,225만 원. 네. 근데 여자는 4,868만 원. 격차가 너무- 무려 3,358만 원이나 났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장사들 대상으로 한 건데 이제 그렇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이가 훨씬 더 클 거다. 예. 그래서 이렇게 조사할 때 실제로 이렇게 연봉 차이가 벌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불만으로 좀 만연이 돼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또 전체 직장인의 그 평균 연봉을 또 비교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대 남자들은 2,500만 원, 여자는 2,250만 원이거든요.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40대가 됐을 때 남자는 4,900만 원으로 훌쩍 뛰는데 네. 여자는 똑같이 2,250만 원이었어요. 아. 이런 연봉차만 보더라도 남녀 차이가 실제로 좀 차별이 그런 존재한다. 그런 좀 이게 좀
뼈아픈 현실이다. 그런 네, 조사가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들었어요. 동일 업종의 동일 직종을 갖고 좀 조사했는지 한번 그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예상보다 너무 차이가 크긴 크네요. 아마 차이가 그런 것도 있는 것 크죠. 같아요. 예. 그 남자분들이 좀 더 승진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높은 직책에 있다 보니 예. 아, 연봉도 또 많이 받아서 네, 뭐 그런 승진의 어, 제약도 상당히 그러니까. 컸어요. 그러니까 예. 여자 연봉 최고치와 네. 남자 연봉 최고치를 비교해도 네. 아주 유의미한 차이가 났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건 저렇게 비교하건 실제적으로 사실 차이가 많이 났다. 뭐 이런 것들이 자료로 다 입증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앞서 그런 그 차별 얘기 우리 윤경민 아나운서 얘기를 하면서 끝부분에 가서 그냥 참는 경우가 많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냥 참아야지 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이 이게- 사회를 군대에다 좀 비유하는 편이긴 한데 네. 왜 그렇잖아요. 이등병은 무슨 짓을 해도 욕을 먹거든요. 네. 근데 이등병이 이거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봐야 자기 손해란 말이에요. 그냥 네. 참고 지나가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잘해지다 보면은 이해되는 것도 있고 네. 이건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 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좀 참아야 이렇게 된다. 그냥 참는다라는 게 과도하게 이제 지속이 될 경우에 네. 이런 게 이제 이런 스트레스가 눌리다가 나중에 회사를 그만둬 버리는 또 내지는 업무 성과가 떨어지거나 예. 예, 뭐 이런 일들이 사실 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아주 건강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분들 그 직장인 분들한테 그럼 다 터뜨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참 이게 어려운 게 예. 터트리면 본의 아니게 그렇죠. 그만두는 수가 생기니까. 예, 자신의 개인의 어떤 부당함을 표현하는 거에서 아직까지 좀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권장하거나 그런 거를 아주 좀 이렇게 좋게 받아들여 이런 거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이 좀 융화가 되고 수능을 하고 네. 좀 이런 좀 집단주의 문화가 여전히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좀 이렇게 횡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예,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본인들이 이런 좀 차별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제 경우는 얼마 전에 저희 처남이 이제 미국에 유학가인데 인턴 생활했어요. 예. 미국 회사에서 인턴 생활하는데 그 여자 직장 상사가 엉덩이 이렇게 만졌대요. 오. 그래가지고 거기다 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 회사 내 생활이 좀 불편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동서고금을 누가 막론하고 누가 미국이든 불편해진 한국이든 이게 약간 엉덩이 정도 이게 참아야 되나?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이걸 참아야 되나? 그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조사해 왔어요. 네. 그 노동부에서 2011년에 남녀 고용평등 국민의식 조사를 했는데요. 네. 직장 내 그런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남자는 심각하다라고 그 대답하신 분이 34%. 네. 근데 여자는 심각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58.3% 거의 60%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인식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 차이들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인 것 같고 저는 뭐 이런 거에 어떻게 대응하라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네. 우리 각자가 이성에 대한 배려를 하는 문화를 각자가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럴 맞아요. 때 내가 이렇게 대응한다 이런 거보다는 기본적인 문화에 내가 이제 한 발이라도 더 이성을 먼저 배려하고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 남성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조금 더 써주셔야 되는 것 같긴 지금 해요. 그 조사 수치에 따르면. 예, 기본 예. 말씀을 하시니까 네. 사실은 그 남녀 이런 차별 이런 게 가정 내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혹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희 집은 원체 아들만 있는 집안이라 거의 그런 게 없는데 그러시구나. 지금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저희 그 처가 저희 아내랑 예. 밑에는 남자 동생이거든요. 네. 남자 동생이 좀 더 사랑을 받고 좀 대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리고 저희 부모 세대에서는 그 우리 남존여비라고 말하는 그 사상이 그렇죠. 상당히 팽배해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아들을 계속 낳기 위해서 네. 이렇게 딸들 이름 끝에 남자를 붙여서 예, 옛날에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뭐 후남이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붙여서 집 아들 난다. 뭐 이런 뭐 미신이죠 거의. 네. 뭐 이제 그런 것들도 많았고. 근데 뭐 요즘은 좀 나아지고 있기는 하죠. 그렇죠. 예. 요즘 딸 비하면은 선호하고 있어요, 많이. 맞아요. 오히려 역전돼 가지고 딸을 더 좋아하고 네. 아들이 저희- 푸대접받는. 그럼요. 저희 딸이 엄청 이뻐요. 예. 그렇다면 이쯤에서 계속 결혼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는 아나운서죠. 박상현 아나운서. 그럼 좀 시켰으면 잠깐 좋겠어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 아나운서 박상현입니다. 4996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2년차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조직 개편이 있어서 팀을 새로 꾸렸는데요. 하던 업무가 바뀌어서 그런지 서툰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팀장님께 혼도 많이 나고요. 참고로 팀장님은 50대 남성분이십니다. 혼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팀장님께서 제가 어떤 걸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조곤조곤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무작정 버럭 화만 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 라면서 명령만 하시고요. 예전에 여성 팀장님일 때는 대화도 많이 하고 일하기 참 편했었는데 요즘은 너무 힘이 드네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하고 싶은 여자 아나운서 박상현이었습니다. 네, 지금 박상현 아나운서 얘기해 준 거 보면은 팀장이 여성분에서 남성분으로 바뀌었는데 네. 굉장히 피곤하다. 아. 그 반대 좀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스타일이 많이 다르잖아요. 남자 네. 팀장이 여자 팀장이랑. 어떻습니까?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제 입장을 보면 네. 저희 이제 밑에 이제 매니저랑 같이 일하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한 번 던졌는데 이해를 못 해요. 그럼 바로 욱해가지고 아이 그게 아니고 아이 모르냐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이게 남자 팀장들의 습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얘기한 걸 쉽게 못 알아들으면 그냥 언성부터 좀 올리면서 흥분하는 조목조목 얘기해 주기보다는 이제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남자라고도 다 그러진 않을 텐데. 아 그렇진 않죠. 예. 그 상사가 자신의 상사에게도 그럴까요? 아. 그렇지 않을 그렇게 하진 않을 근데 거 아니에요. 자신의 상사한테 안 하는데 자신의 예. 상사는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이게 상사가 사실은 이게 윗사람이 이제 남자나 여자인데도 사실은 중요한 요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사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여기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4849분이 의견 주신 거 보니까 티타임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직장 내에서 티타임 갖기가 이렇게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게 남자들이 그 술자리를 자주 갖는 이유가 술자리에서 얘기하잖아요. 예. 이제 술 없이 그냥 차로 티로 이렇게 해결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남자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체 수다를 좋아하니까 예. 그런 걸 즐기는 편인데 웬만한 남자들은 그냥 티 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잡담하고 이런 게 쉽지 않을걸요. 진짜 남성분들은 여자들이 이제 술도 마시지 않고 한 자리에서 막 3-4시간씩 친구들끼리 막 얘기하고 이러는 거를 정말 신기하게 신기하게 바라보는 것 되게 같아요.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헤어질 때 나중에 전화로 자세한 얘기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 자세한 얘기가 또 그럼 남았나. 그건 신기하지 않은 건가요? 여성들이 뭐 계속 얘기하는 건 원래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게 가능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일상이고. 고갈이 안 돼. 예, 소재가. 그거를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어떤 친밀감에 대한 욕구도 충족이 되고. 예. 예. 아주 그렇군요. 필요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모습이죠. 예. 그 지난 2009년에 발간된 회사 속의 남가여 그 차이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남녀의 차이를 인정을 하고 아하. 그 특성을 활용을 해서 일을 하면은 강한 팀워크도 만들고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가끔 이렇게 책 내시는 분들은 되게 당연한 듯한 얘기를 이렇게 멋지게 써서 내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쓴 분이 쓴 저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마이클 거리안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아, 네. 친한 분이에요? 그분은 저를 모르세요.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이 마이클 거리안이요. 그런 네. 남녀 간의 차이를 네. 아주 그 전통적인 어떤 남성 우월주의라든지 아니 페미니즘 이런 관점을 벗어나서 네. 그걸 넘어서서 그 뇌과학 측면에서 예. 아주 그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연구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 그런 심리치료사예요. 뭐 가족치료, 커플치료 이런 걸 하는 상당히 저명한 그런 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그 책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예. 그 뇌과학적으로 이제 그 남녀 간의 차이를 밝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정수 씨가 그 브릿지 브레인일 수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마이클 거리안이 이제 주장하는 하나의 그런 학술적인 부분이죠. 아, 네, 이분 알아야겠네요. 근데 아까 술 얘기하실 때 브릿지 브레인 아닌 것 같았어요. 예, 술 얘기하실 때. 아니요, 저는 술 먹으면서 얘기 안 해요. 저는 이제 차 먹으면서, 네. 티 먹으면서. 예, 그래서 사실 이 마이클 거리안의 이런 남녀 간의 차이는 사실은 이제 뇌과학이 바탕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한 현실적인 정보들을 주는 거는 맞는데
사실은 그것을 현실에서 적용할 때 약간 좀 이상적인 부분도 좀 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남녀 간의 뭐 팀워크를 잘 만드는 이거는 사실은 팀워크 잘 만드는 거는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조직 전체 내지는 리더가 그럼. 이런 컨셉을 갖고 이런 파라다임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는 그 철학이 있어야 이상적인 예, 모습인 그게 건 이제 좀 아니거든요. 적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이클 그레의 많은 연구들, 많은 남녀 간의 그 차이를 논한 책들은 정말 흥미로운 책들이죠. 예. 기회 되면 하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영어로 돼 있으면 못 읽는데. 번역본 많이 나와 있어요. 아들 키우는 엄마들께서 읽으셔도 아주 좋아요. 그렇군요. 예, 예. 그 책 내용 중에 보면은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업무 시간 내내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많은 어휘를 사용한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죠. 다양한 어휘를 사용한다는 건 제가 그런가요, 지금? 네, 맞아요. 뭔가 화려한, 진짜 원장님과 대화하고 있으면 공작새 한 마리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예. 아, 정말. 아, 지금 그 언변이야말로 화려한데요? 공작새까지 등장하는. 전 브릿지 브레인이니까요. 뭐 오늘부터 승부를 안 가른다니까 서로 네. 그냥 막 칭찬하는 분위기에 아, 이제 원장님 화기애애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적 능력에서도 예.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뇌 구조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차이로 이제 마이클 거련이 많이 얘기를 입증을 하고 있죠. 근데 예. 사실 진화론적으로도 사실 이게 타당한 얘기인 게 아이의 언어 발달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엄마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사실 언어는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 예. 그 모방을 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주 많은 단어, 아주 잦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언어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화론적으로도 여자가 남성보다 훨씬 많은 어휘, 그리고 많은 말을 하는 것이 계속 그런 쪽으로 진화가 되어 왔다라고 예. 보고 있죠. 그러면은 예. 여성들이 말이 많은 건 당연하게 예, 말도 여기고. 많고 많은 어휘력도 좀 더 풍부하고 이런 부분이 뭐 여러 가지 방향에서 입증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뭐 들으시는 분 중에 여성 직장인도 있고 남성 직장인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그 소위 말하는 윗분 그 윗분들이 여성일 경우 남성일 경우 조금 이렇게 대하는 게 좀 달라져야 될까요? 전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 사람에 따라서 저는 사람 인간관계가 예. 누구를 대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만약에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에 상사가 여자다 그러면은 마치 이 상사를 꼬시겠다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그 집에 귀가할 때 아내를 떠올리면서 그런 네. 생각한다고 그럼요. 그러지 저는 집 않으셨나요? 문을 열기 직전에 이 집안에 있는 여자를 꼬셔야겠다. 내가 완전 내 마음에 사로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남자 직장 상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꼬신다는 느낌 말고 마치 내가 충실한 예. 개나 오른팔이 되겠다. 인정받는다 뭐 이런 그런 거죠. 컨셉인가요? 뭔가 우군처럼 예. 느끼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뭐 정수 씨 말씀대로 이제 여성 리더에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 남성 리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그 효과가 있는 도움이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네. 또 반대편의 얘기를 해볼게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 자체가 이렇게 남녀를 자꾸 나누는 것 자체가 이게 또 다른 성차별 내지는 편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눴어? 이 작가 왜 나눈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뭐 여성 리더, 남성 리더라고 이렇게 꼭 나누시기보다는 네. 그 리더, 그 개인을 잘 관찰하고 예. 그 리더의 성향에 맞게 지혜로이 대처하는 게 결국은 답이 아닐까. 그렇겠죠.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우리 김선희 원장은 상담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네. 직장 상사와 관련한 상담도 많이 있던가요? 많이 있죠. 왜냐하면 남편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남편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자에 비해서는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실 몇 배예요. 그러니까 집안 가장이라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네. 부부관계 얘기를 그 갈등을 얘기하는 중에 상당 부분이 직장에서 일에 대한 몰입,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자꾸 집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그 남편분들은 부부 갈등을 얘기하러 오시지만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힘겹고 부대끼고 얼마나 경쟁이 치니 이런 것들을 결국은 많이 토로를 하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내가 또 이해 폭을 넓히면 부부 문제의 많은 부분도 해결이 또 돼요. 그렇구나. 네, 우리 네. 이정수 씨는 네. 그 개그맨으로 활동할 때 네. 받은 스트레스 집에 와가지고 부인한테 좀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러고 보니까 부인한테
뭔가를 풀 때쯤에는 개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었고요. 예. 주로 부모님한테 많이 풀었었죠. 아. 그냥 방에 좀 틀어박혀 있는 타입이었어요. 예. 네, 얘기 안 자기만의 하고, 공간. 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부모님이 이 문을 쉽게 못 여는. 그 당시에 보면은 저 나름의 스트레스 푸는 방식은 이렇게 폐쇄적으로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얘기 안 하고. 좀 뜻밖이에요. 아 진짜요? 예. 막 얘기할 것 같죠. 근데 의외로 이렇게 그 개그맨 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네. 정수 씨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또 추구를 하시더라고요. 또 예. 그게 또 균형을 맞추게 되는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오버가 됐어요. 지금까지 개그맨 이정수 씨, 김선희 원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피 쉐리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하늘이 고마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건 독서하고 토론하기 논리 있게 주장하기 독서 토론 시키니까 성적이 쑥쑥. 공부의 DNA를 만들어주는 하늘이 독서 토론 논술 1577-1909. 들으셨어요? 몇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SK텔레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